아틀란스 이오팡님이 팀노바 팀원들은 코테 보는 회사는 믿고 거르는 편인가요? 아니요, 그냥 볼 때도 있어요. 다만 그거에 특화시켜서 하라는 게 아닌데, 이제 코테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. 일단 제가 되게 싫어하는 코테가 뭐냐면,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하는 코테를 싫어요. 네이버도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,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코테가 아예 문제화된 게 있어요. 문제은행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. 이거는 대기업 전용. 그래서 대략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가 정해져 있다. 이런 코테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, 이건 중소기업에서 좀 많이 하는 형태인데요. 이제 어떤 한 상황을 던져줘요.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런 상황들은 좀 난해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. 이런 방식을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되게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.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실제로 이것과 유사한 문제, 제가 옛날에 면접 봤던 것 중에 이제 기억을 하나 해내면, 이제 실제 자기 회사에 있는 문제를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1km 팀에 병특으로 들어갔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 1km는 옛날 회사, 제가 다니던 회사가 아니고 이제 많이 바뀌긴 했는데, 그 당시에 이제 초기 개발을 제가 했으니까 안드로이드랑 서버를 제가 했었는데,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서버 트래픽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러니까 내 주변에 1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 사용자 중에서 좀 더 빠르고 시스템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. 이게 코딩 테스트의 질문이었어요. 그래서 나 같으면 일단 정석으로 하면은 그냥 내가 있는 위치에서 원을 그리는 게 제일 좋다. 하지만 만약 그 정도 시스템 리소스가 되지 않는다면 뭐 동별로 이제 어느 정도 동별로 이제 좀 나눠서 하자. 뭐 이런 약간 좀 괜히 어려운 말이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그냥 뭐 전농동이면 전농동, 무슨 뭐 사당동이면 사당동, 이런 식으로 그냥 얼추 그냥 비슷한 동네 가중치를 각각의 동에 두고 거기 있는 사용자를 그냥 1km 반경이라고 보자 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의 비교 연산을 좀 줄이는 방법을 제안을 한 적이 있죠. 그래서 합격했죠. 당연히 난 똑똑하니까 막 이래. 농담이에요. 당연히 합격했죠. 아무튼 뭐 그런 난해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, 그냥 뭐 좀 만들어봐 이런 했어. 만들어주세요. 메이킹형. 메이킹형이라고 만들어줘 이런 형이 있어요.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뭐 만들면은 그거 가지고 좀 평가하는 형태가 있죠. 이거 만들어주면은 그 다음에 너 평가할게 뭐 이런 케이스.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그냥 판단하라고 해요. 경험 삼아 해보는 건 나쁘진 않은데, 뭐 굳이 뭐 시간 없으면, 면접 많이 잡혀가지고 시간 없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. 그 친구들한테. 코트 그냥 막 거르진 않아요.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. 근데 굳이 뭐 개발 비용도 안 내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,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, 경력자한테 못할 짓을 하는 회사라면 거르라고 해요. 저는.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면접을 보는데, 뭐 면접 본 지 너무 오래됐지만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수준이 되고 뛰어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표들이 찾아와요. 그래서 소문 해가지고 저희 회사 CTO 돼달라고,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안을 상당히 많이 받아봤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면접 볼 일이 별로 없는데, 아무튼 면접을
만약에 제가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근데 나한테 코딩 테스트를 던진다 라고 하면은 진짜 진짜 비웃죠. 그냥 비웃을 거예요. 근데 좀 경력 있고 좀 수준 되는 사람들은 진짜 좋은 조건이 아닌 이상 그걸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도 와 귀찮게 지금 나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?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생각할걸? 안 그런 사람 별로 없을걸요? 경력 한 7년 이상 된 사람이면 다 그럴걸? 그래서 신입들한테 이게 유난히 심하죠. 물론 이제 신입들 중에 워낙에 복병들이 많으니까,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, 왜냐면 실력이 진짜 천차만별이거든 신입들이. 근데 그 정도도 딱 보고서, 그 친구가 준비해온 거 보고서 가려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면 그거는 그 회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저 코딩이나 그거 하나만으로 모두 이렇게 저 코딩 테스트로 모두 가릴 수는 없거든요. 그냥 가리는 방법 중 하나인 거지. 사실 되게 개발자 뽑는 쉬운 방법은 그냥 어떤 과정으로 처리됐는지를 들어봐요. 이거 작품 만들 때 얼마나 걸리셨고, 그리고 어떤 기술을 사용했고, 그렇게 물어보면 노드.js 사용했대. 그럼 노드.js 지금 버전업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?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.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,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,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제 탄생된 배경이라든지, 이 기술이 지향하는 지향점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, 그래서 그 지향점에 맞춰서 그 사람이 코딩을 하고 있는지,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실제로 구현할 때 잘 드러나고 있는지 등등 기술의 특징점이나 그 과정들, 그리고 힘들었던 점들, 그런 거를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제대로 그러니까 찐인지 아닌지가 바로 드러나요. 그 정도의 식견이 없는 CTO들이라면 사실 신입도 가서 배울 게 별로 없는 회사이겠죠. 근데 보통은 그냥 경험 많고 실력 있는 개발자면 굳이 미친듯이 코딩 테스트 안 해도 딱 보면 알겠던데. 그리고 이렇게 몇 개 던져보면 돼. 그 코딩 테스트에서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들을 던져보면 알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신입들이 멋모르고 내가 거기 가서 태도로서 승부하고 복종 잘하는 것처럼 있잖아. 난 노예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가서 저 자세로 잘하면 그쪽에서 이쁘게 봐주고 날 뽑아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은데, 그리고 내가 그 순간적으로 나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, 신입들이 웬만하면 경력자 잘 못 속여요. 속일 수가 없어. 프로들인데. 그래도 자세로서 승부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공부를 잘해서 가는 게 제일 나아요. 그래도 팀노바에서도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.